네,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공부 방법론에 대한 건데,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요. 일단 제가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 있는 많은, 특히 뭐 유명한 합격 수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사실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은 내가 지금 불합격을 했을까? 내가 제 시험을 봐야 될까? 그냥 저처럼 평범하게 공부했던 사람이 공부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충남대 로스쿨을 졸업할 때 80등 아래에 졸업했던 사람이 학교 때는 공부를 어떻게 했고 제시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제 경험을 기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저는 아까 총점 목표를 정한 것처럼 변시 당일에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밥은 뭘 먹을지, 만두를 먹으면 응축된 음식이니까 체하지 않을까, 죽을 먹으면 물이 있으니까 화장실을 가야 되지 않을까, 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지? 암기장을 가져가야 하나? 기본서를 가져가야 되나? 저는 서브노트도 만들었습니다. 서브노트를 가져가야 하나?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지? 쉬는 시간에 어떤 걸 볼 수 있을까? 시험이 끝나고 밤에는 뭘 해야 되지? 수요일에 선택법을 보라는데 그렇게 하면 될까? 저는 시간 배분을 잘못해서 제시할 때는 최신 판례집은 아예 보지도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변시 당일에 어떤 걸 할지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결과를 정했으니까 그 방법을 고민해야 되겠죠. 변시 당일에 내가 생각한 시간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책을 볼 수 있는 방법. 그건 결국은 공부입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말을 좋게 표현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늘릴 수 있는데 처음부터 늘어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헬스장 가시면은 근육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불어나잖아요. 그걸 하면서 이제 단백질도 섭취를 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공부 같은 경우에도 바로 100kg를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30kg에서 또 여러 번 노력을 해서 40kg로 늘리고 40kg에서 노력을 해서 50kg 늘리고 이런 것처럼 공부도 밀도를 높이려면은 처음에는 하루에 3시간 공부하더라도 다음 주엔 4시간 해야지 5시간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 시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타고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예를 들어 3대 뭐 500kg를 들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뭐 해봤자 3대 300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것처럼 이제 개인이 닿을 수 있는 한계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이제 충분히 늘어나 있는 경우라면은 3대 300을 해도 주변에서 봤을 땐 충분히 뛰어난 거고 저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 시험 시간을 하루에 9시간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컨디션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이제 한결 물속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공부가 잘 되는 날 삐를 받아서 막 12시간씩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말하는 12시간은 이제 실제 스타버치 12시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8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면은 어김없이 2, 3일을 놀게 돼 버립니다. 일주일 동안 놀게 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날도 가능하면은 그냥 잘 되지만 아 내일 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쉬는 게 좋은 것 같고 안 되는 날도 일단 앉아라도 있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부할 때 많은 오해인데요. 뭐 치킨은 살 안 쪄요. 캐치프레이즈들로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치킨은 살 안 쪄요, 내가 쪄요라는 말은 뭐 유명한 말이죠. 강의는 한 번만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 강의 하나만 듣고 나머지를 듣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 강의를 신청하셨으면 그걸 한번 충실히 듣고 공부를 하시고 사려형 강의를 신청하셨으면 사려형 강의를 한 번 듣고 그걸 충분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우리는 디자이너가 아니죠. 책을 꾸미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줄을 치고 하고 뭐 색깔칠을 하는 거는 뭐 좋은 행동일 수는 있지만은 그게 공부가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해를 하고 싶다면은 모르는 부분을 표시를 하고 더 쓰고 싶다 그렇다면은 이걸 몰랐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됐지라고 해죠. 그 경위를 적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은 같은 거를 반복을 합니다. 특히 익숙한 거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쉬운 부분, 재밌는 부분을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대부분의 맹점을 알고 있고 부분 점수를 모아서 합격을 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는 부분을 잘 쓴다고 해가지고 다른 거를 반통백을 내면 합격할 수 없는 것처럼 공부를 할 때도 아는 부분은 지우고 모르는 부분부터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기준은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서 틀렸으면 모르는 겁니다. 틀렸으면 모르는 거니까 그냥 그거를 반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4번은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고
뭐 당해년도 680모의 경우에는 뭐 여러 사람들이 중요성을 강조하죠. 그리고 뭐 제가 공법을 지금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민사법이 제일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에도 민사법이 한 60% 정도의 그러니까 상위 그러니까 그 50이 딱 중간이잖아요. 표준 점수가 60점 정도에 해당하는 환산했을 때 그 정도가 나와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민사법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유형별로 공부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굳이 읽지는 않고 잠깐 한 5초 정도 이 화면만 유지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